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3일 토요일 부산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부산 경주는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부산 우스컵 3경주에서는 배당이 나왔었죠. 노용균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후차권에서는 주효진이 노용균의 뒤를 물었었는데 김정태와 몸싸움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두 선수가 마크를 놓치면서 윤승규에게 기회가 왔어요. 결국 윤승규가 쫓아가는데 성공하면서 후차권에서 20배가 넘는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산 우스컵 4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원의 김주동 주력 승부를 공략해 드렸습니다. 이용희하고 이찬우가 득점은 높은데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태원하고 김주동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김주동이 악착같이 추입 승부 펼쳐 나갔습니다. 타이어 차이로 김태원을 넘어서면서 김주동이 우승, 김태현이 2차권에 만족하면서 접전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부산 우스컵 6경주 중에서는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승 접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부산 3경주만 제외하고는 1경주, 2경주, 4경주, 후반부 경주인 5경주, 6경주도 어느 정도 축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3경주는 취입형 선수들이죠. 이용희하고 김정태가 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두 선수가 치열하게 신경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김정태가 무너지든 이용희가 무너지든 타협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비교적 쉽게 편성을 배정받은 배수철이 강자로 나서고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배수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광호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주연하고 김광석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최근영 입장에서는 손진철하고 김홍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에 비해서 약하고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광호가 전일도 그랬듯이 금일도 배수철 앞에서 씩씩하게 주도력을 빨리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주연이 막혀 나가고 김광석이 뒤나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뒷선으로는 비파업선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손진철, 최근영, 김홍기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결국 아무래도 경제 주도권 잡아나갈 수 있는 파업선들이 경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이 힘껏 때려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를 배수철이 짧게만 가져가게 된다면 직선 추입력 충분히 발에 나갈 수 있는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전략적 연합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의 선행, 2번이 몰고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의 뒷자리를 4번 이주연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최근영이 압박해 나가고 손진철이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압박을 4번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호가 시속감이 좋고 2번이 빨래줄 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1번이나 7번, 5번이 끌어내서 받아가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쭉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6번이 힘으로 버텨내지 못한다면 전라권 연합이한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비파업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광호가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쭉 끌어주고 2번하고 4번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최근영이 끊어먹기도 어렵고 손진철이 끊어먹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경주의 중심은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복승배당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배당도 상당히 괜찮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복승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보자. 넘어서면 2번과 4번 전라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분위기만 본다면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3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광호의 뒷자리를 손진철이나 최근영이
끌어내가지고 배수철을 상대로 견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수철이 뭐 편안하게 따라가다가 오히려 몸싸움에서 밀려나거나 외선에서 1번하고 7번이 나와서 6번의 뒤만 노리게 된다면 오히려 2번이 줄 끊어지면서 6번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6번하고 1번 정도는 김광호의 선행 승부, 2번이 마크를 놓쳤을 때 가능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손진철도 그렇고 최근영도 그렇고 배수철의 뒤를 노리는 게 아니라 김광호의 뒤를 노리면 되는 상황이라는 점, 배수철이 또 몸싸움에 강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6, 7하고 6일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라는 점, 한 3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은 아무래도 전략권 연합이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수급 2경기입니다.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앞선 경기는 파업 선수들의 강세가 예상됐습니다만 이번 편성은 비파업 선수들의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훈을 중심으로 이찬우하고 구동훈하고 조성윤은 비파업 라인이죠. 반면 황영근, 박상서, 최범기는 파업 라인입니다. 물론 황영근이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가고 박상서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변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태훈이 훌러덩 넘어서거나 이태훈이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황영근도 이태훈하고 시속감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 점 때문에 황영근이 이태훈을 상대로 넘어서긴 어렵고 이태훈이 황영근을 상대로 훌러덩 넘어서는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7번의 뒷자리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이찬우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은 부산 로스컵 4경기였었죠. 기용이하고 기찬우가 협공은 펼쳐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경주 펼쳐나가기는 상당히 힘들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김태현하고 김주동의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고안해 드렸었는데, 금일은 이태훈이라는 강자가 있기 때문에 이찬우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따라 나설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태훈이 승부거리가 길어진다면 이찬우도 결승 가기 위해서 이태훈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태훈은 잘만 하면 득점이 높기 때문에 이착만 하면 후반부가 경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착만 해도 결승을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찬우는 93점대 가지고는 결승 가기 힘든 상황이죠. 그 점 때문에 악착같이 수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복승배당 체크해서 함께 공략해 보고 싶은,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5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훈하고 구동훈이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찬우는 죽순 춥이 나오죠. 하지만 구동훈은 이태훈의 홈이 막혀 나간다면 막혀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0만원 이찬우보다는 아무래도 막혀 만족할 구동훈을 이태훈이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그 점 때문에 7번과 6번 정도는 7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호하고 76입니다. 그 중에서 경제 중심은 7번, 5번 쪽에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태훈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일도 황영근이 때렸는데 종성이 많이 꺼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내선 잡고 힘을 쓸 때는 또 황영근이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20% 정도는 황영근의 버티기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근이 버텨내게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파업 선수입니다. 박상소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외선에서 이찬우가 날라오게 된다면 충청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과거 미원 쪽에서 훈련했었던 선수들입니다.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진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얼레벌레 또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1-2나 1-5는 소액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 가능성 크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7번과 5번 비파업 라인 쪽 우선하실 때 복승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7번과 6번 정도는 차선, 5번은 춥이 나오죠. 6번은 막해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7번과 6번 정도는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우스컵 3경기입니다. 이번 편성이 부산 경주 중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이용희가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재호, 전장윤,
김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김정태는 최원재하고 조동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전일처럼 이용희가 직선 추입은 상당히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전일도 내선에 있다가 직선 막판 추입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조재우가 그렇다고 힘을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도 시속감이 어중간하죠. 전장윤은 이용희만 바라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반면 김정태는 최원재가 얼마 전 선행승부로 머리까지 쳤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최원재가 선행쓰고 김정태가 이런 활에 나간다면 오히려 이용희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패서 이용희 중심과 김정태 중심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이번 패성은 시속감이 빠른 경주가 아니에요. 전일도 김정태 몸싸움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윤승규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용의 뒷자리를 김정태가 적극적으로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빠른 시속도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태가 타종전으로 이용의 뒤는 얼마든지 확보 가능한 상황인 만큼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복승 체크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4번이죠.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재우가 직전 회차에서 광명경주에서 연속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좀 낙차로 인해서 부담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요경주 때 보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희의 뒷자리를 조재우가 막혀 나가거나 조재우가 때리고 이용희가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비파업 라인도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3번과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이 또 복승 배당도 괜찮게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복승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3번 7번 차선으로 3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입니다. 김정태가 초주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최현주가 주도권 잡아 나가고 조동호가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7번 3번 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재호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최현주가 그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최현주가 끌고 들어가면 김정태가 이로 활에 나가는 취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조동호도 전일 보니까 전반적인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의 완승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4번하고 1번은 마크만 된다면 조동호도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위하고 4일입니다. 4위하고 4일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 40에서 한 50% 정도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3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 체크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3번과 7번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봐야 됩니다. 4번하고 2번, 4번하고 1번 파업 라인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안우스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노용균 입장에서는 류근철, 박동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김태현 입장에서는 최성우, 양희진, 김호준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영균하고 김태현은 25기 동기생인데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입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노영균이 연합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이라는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갈 선수가 있죠. 이를 노영균이 활에 나간다면 직선 추입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도 노영균이 선전 펼쳐 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 상당히 좋은 상황이란 점, 더군다나 유근철이라는 앞만 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노영균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3번 활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이죠.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김태현도 전일 김주동에게 추입을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견주 펼쳐 나갔었기 때문에 김주동에게 추입을 당했었죠. 하지만 금일은 김태현이 오히려 노영균이 인정하고 힘을 쓰고 노영균이 김태현 활에 나가면서 짧게
수입해 나가는 25기 협공위한 동반 입장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연합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시속감만 좋다면 노영규님 누군철이 아닌 김태현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1번과 3번 동반 입상 경제 중심인데 1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번 편성도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에서 한 25%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태현도 시속감이 좋아요. 어차피 류근철하고 노영균이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김태현이 먼저 내선 잡고 김호준이 후미권 막혀 나가죠. 김태현이 먼저 힘을 쓰면 충청권 경사권 선배인 창원적 선배인 최성우가 막혀 나가면서 후미 공략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 라인입니다. 5번하고 7번이라든지 5번하고 2번 정도는 5번하고 7번, 5번하고 2번 정도는 한 20에서 한 25%, 30%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1번, 3번, 5번으로 삼복승이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뭐 1번, 3번, 5번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변수는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중심으로 김호준도 마크력 가능하죠. 박동수도 비파업 라인 협공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현장에서 배당판 분석 잘해서 좋은 차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1-3과 2로 안에서 노영균이 굳이 김태현과 협공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류근철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이번 편성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우수급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김동훈이 뭐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김동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효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일 배준호가 마크되니까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박대한 입장에서는 이재우 김학철, 임환직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대3의 맞대결입니다. 아무래도 수적인 면에서는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죠. 반면 김동훈은 직접 힘을 써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동훈 입장에서는 굳이 박디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뭐 아무래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실업팀 선후배에다가 두 살 터울 수도권 협권 가능한 선수들이긴 합니다. 박디안이 최근 들어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김동훈이 직접 힘을 쓰고 주효진이 금일은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김정태와 몸싸움 펼쳐 나가다가 결국 엄한 선수인 윤승규가 재미를 보면서 주효진 바닥 찍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구동훈이 자력 능력까지 갖춘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힘을 쓰고 주효진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 충분히 비파업 라인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대한은 전일 주효진 털리는 거 봤기 때문에 금일 적극적으로 몸싸움 펼쳐나가면서 5번의 뒤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4번 5번과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일하고 5사입니다. 5일하고 5사 견주권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1번 굳이 4번 챙겨 나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5번과 1번 비파업 라인 쪽 우선 하시되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1번, 4번이 아무래도 뭐 객관적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5번, 1번, 4번, 3복승 견주권으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전일로 봤듯이 배준호도 마크되니까 쫓아나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박대한하고 주효진이 싸우게 된다면 주효진이 털리면서 3복승에서는 박대한의 파업 연대 선수가 한 명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삼복승은 배당 가능성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좀 분석 잘해서 삼복승에서는 좋은 경주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5일입니다. 비파업 안승이죠. 5-4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뭐 이변 가능성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학철이 기습 나설 수 있죠. 박대한이 막혀 나갑니다. 이재호하고 임한직이 경주를 풀어 나가게 된다면 김동훈이 타이밍 잡지 못하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학철이 끝까지 버텨내기는 어렵죠. 박태환이 직선에서 세게 나가게 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은 소액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20%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동훈 인정하고 주효진과의 동반 입상 쪽
털리면 박대항과 동반 입상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삼복선에서는 변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한우스컵 6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천호성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도 짧은 스윙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편성 자체가 파업서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조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이 과연 김진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전일 추입 승부로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김주동과 호흡 맞춰 나갈지, 윤승규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천호성 입장에서는 김주동과의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바로 또 옆 동네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6번 입장에서는 7번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7번 쪽에 6번하고 7번, 6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전일은 김지석이 초저보다 안고 있다 보니까 견주를 풀어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발주대 2점 살려나가게 된다면 6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6, 7하고 6 하나입니다. 6, 7하고 6 하나, 그 중에서도 6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이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6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승규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윤승규가 천호성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간다면, 천호성이 서두르게 된다면 윤승규가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윤승규가 가면 김지식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윤승규가 가면 김주동이 외선에서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30%에서 한 25% 정도 사이 배당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일이나 5, 7은 팝 라인 중에서 천호성이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5일과 7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천호성 인정하고 6번과 7번, 6번과 1번 안에서 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김주동이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긴도 직선에서 차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6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주나 제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한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설명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